황윤길 통신사는 곧 일본이 침략할 의도가 매우 크니 신속하게 전쟁 방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선조에게 고하는 반면, 김성일 부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물됨이 보잘것이 없고 군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창희의 내 고향 시토리입니다.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자기 뿌리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이 올려나 봅니다. 미리미리 월동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웅천읍 시내에 속해 있는 대창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대창리에는 웅천읍 행정복지센터부터 모든 상권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보령 지역에서 오일장이 서는 곳은 바로 웅천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골장을 연상케 하는 정겨움과 훈훈함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옆으로 웅천열차역이 1931년 8월 개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되어 주었던 곳이 2021년 1월 5일부로 450m가량 동쪽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태어났습니다. 이제 웅천읍 대창리는 주산면과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경계 언저리에는 장소왕시 선산이 있습니다. 많은 선조들이 묻혀 있는데요. 여기 웅천 장소왕시를 퍼뜨린 황즙이라는 분이 선산에 계신데요.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 자주 출연하는 분들이죠. 황윤길 통신사와 김성일 부사, 그리고 이제 사신단 100여 명 안팎의 수행원이 일본으로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서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에서 본 상황은 누가 보아도 전쟁 준비에 고조된 분위기였으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소문은 이미 이제 일본 전역에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며, 그러나 통신사들은 똑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도 조선에 돌아와서는 선조에게 보고하는 형식은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황윤길 통신사는 곧 일본이 침략할 의도가 매우 크니 신속하게 전쟁 방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선조에게 고하는 반면, 김성일 부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물됨이 보잘것이 없고 군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조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난감해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권당인 김효원과 우리가 잘 아는 유성룡, 김성일 부사가 이제 동인이었고, 그리고 심의 겸 율곡이 황윤길 통신사 쪽은 이제 서인 쪽이었습니다. 빨리 이 당론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론만 주장하며 개인 사견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또한 서인 쪽에서도 황윤길 통신사의 말에 힘을 실어주자니 집권당인 동인 실세들에게 찍힐까봐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전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성룡과 김성일 부사의 사적인 대화가 실록과 유성룡의 징비록에 적힌 내용인데요. 유성룡은 김성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묻자 김성일 부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온 나라가 어지럽고 의심할까 두려워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성룡도 전쟁의 위기를 직감을 했지만 암묵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서인 쪽의 말을 듣고 전쟁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동인 쪽의 권력이 서인 쪽으로 넘어갈까봐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부터 침략 계획을 세우고 일본 첩자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각종 도로망과 군사시설, 기반시설을 전부 조사하여 이렇게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외란전에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일본 첩자가 이제 전쟁 지도를 이제 작성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약간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항포 고성 쪽에 무기정이라는 이제 기생집에 들렀다가 이제 기생들에게 홀려 몇 날 며칠 숙식을 하면서 이를 보다가 이제 술 취해 자고 있는 일본 첩자의 가슴 속에 뭔가 두루마리 뭉치가 있어서 꺼내 보니까 이게 바로 전쟁 시에 필요한 전술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기생은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 이제 번쩍이는 지혜가 떠올라서 이제 붓을 집어들어 없는 길을 만들고 지형이 없는 섬을 몰래 그려 넣어서 만약에 도발해 올 경우 이제 헷갈리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당항포에 이제 일본 배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 지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추위를 이제 뱅뱅뱅뱅 이제 돌다가 이제 이순신한테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순신한테 이제 박살이 나고 말죠. 물론 이순신의 지략도 뛰어났지만은 기생도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더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황즙도 황윤기를 따라 이제 수행원으로 함께 이제 일본 사신단으로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갔다 와서 이제 곧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갓집인 고향 그 충남 서천군 비면 저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산리로 내려오게 되며 치루당이라는 집을 짓고 독서를 하며 은거하던 중 이제 일본과 다시 어떤 협약이 이제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총관사로 있던 한 효선의 부탁으로 군량 및 600석을 구해다오 이렇게 해서 600석을 이제 구해서 올려 보냅니다. 이제 그 공으로 통운대부 예빈 시직장의 벼슬을 제수받았으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복구로 이제 철이 부족했는데 이제 철을 이제 4,000근을 수집하여서 상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황즙은 이제 비면 이제 저동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였고 이제 아들 이제 황정직이 이제 지금 대창리 선영의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황정직은 황교리 광암에 자리를 잡으면서 황씨 후손들이 이렇게 퍼지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또 황정직이 이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효자 정려비까지 내려주어 지금의 이제 대창리 선산 아래 이제 정려각이 이제 세워져 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접동굴 길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그 황씨 집안의 모든 어떤 공적비라든가 정례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